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고리족과 동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부분은 동명을 갖다가 주몽하고 이렇게 같은 동일인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동명과 고주몽의 신화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돈이 일어나는데, 근데 전혀 이제 틀린 인물이라는 거, 시대와 장소와 이런 것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막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논영이라는 이 유명한 책이죠. 중국 책에, 북쪽의 동이족이라는 거죠. 이제 동이족은 대부분 산동 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북쪽. 그러니까 우리가 요소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네. 거기에 탕리국, 우리가 생리국, 상리국, 뭐 탕리국, 고리국, 뭐 이제 여러 음으로 이렇게 음차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고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줄여지면은 고구려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서기수 교수님 이제 매일마다 강조하시죠. 고리라고 읽어야 된다. 근데 그건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코리, K-O-R-I, 코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탕리나 뭐 상리나 뭐 고리나. 근데 저로서는 이제 고리로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왕이 출타하였는데 임신했어요. 그 시녀가. 그랬는데 이제 혼을 내니까 뭐라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달걀 같은 기운이, 달걀이 동동동동 떠서 하늘에서 내려와 자기 입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자기가 애를 베게 됐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왕이 이제 이 우리에다 버렸어요. 근데 그 짐승들이 도리어 이렇게 이제 보호를 해서 그걸 키웠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미에게 그 아이를 거두게 하여 그래 길렀는데 그 이름을 동명이라 하였다. 활을 잘 쐈다. 다 똑같죠. 그래서 왕이 동명이가 나라를 빼앗길까봐 죽이려고 했는데, 남쪽으로 달아나서 뭐 이렇게 뭐 똑같죠. 어못으로. 이거는 이제 뭐 고주몽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명은 독을 정하여 부여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하고 약간 틀린 게 뭐냐면 부여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출발은 어디냐? 고리죠. 탕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동명이고 주몽이 아니고. 자, 근데 이제 후한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또 부여조인데 상리로 돼 있어요. 상리. 똑같은 얘기예요. 달걀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개자라 그랬어요. 개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닭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닭새끼가 뭐예요? 달걀이잖아요. 그러니까 달걀 같은 동그란 그런 것들이 동동동동 떠서 자기 입속으로 들어가요. 기죠, 기가 뭉친 게. 그래서 이제 뭐 똑같은 얘기가 쭉 나와요. 그 이름을 동명이라 하였고 달아나서 부여에 도착해서 왕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또 나오는데 삼국유사의 동부여조에 헤브루의 신하인 아남불의 꿈에 하느님이 천재죠. 천재가 내려와서 말하기를 장차 나의 자손으로 하여금 이곳에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너는 이곳을 피하라. 근데 그 자손의 이름이 뭐냐? 동명이에요. 동명. 네. 동명이 장차 일어날 조짐이었더라.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가서번이라는 곳으로 갔다. 그래서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동부여가 된 거예요. 삼국유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일조서라는 중국 책에 뭐라고 했냐면 왕의 편에 동북 쪽에 여기 정확하게 되어 있죠. 고리가 있었다. 우리가 코리족 이게 이제 우리가 읽으면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주소계는 뭐라고 되어 있냐? 고리는 동북 쪽에 있는 동이족으로 고구려이다. 이렇게 딱 설명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요 고구려가 우리가 얘기하는 고구려냐? 아니에요. 자, 수서에 보면 배구열전에 고구려의 땅은
본래 고죽국이다. 고죽국은 지금 어디 있어요? 요소에 있죠. 노령원에. 그 고죽국이에요. 이게 고구려였어요. 이 고구려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고주몽이 세운 고구려가 아니고 원시 고구려예요. 그 원시 고구려를 뭐라 하냐? 고리 또는 고이. 이렇게 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 원류거에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뭐라 하냐? 고구려는 어디서 나왔냐? 부여에서 나왔고, 부여는 어디서 나왔냐? 상리국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여는 졸본부여를 얘기하는 겁니다. 졸본부여. 그래서 여기 뭐라 하냐? 부여는 고구려의 북쪽에 있고 상리 또한 부여의 북쪽에 있다. 그러므로 동명은 남쪽으로 달아나 부여에 이르렀고 주몽도 역시 남쪽으로 달아나 고구려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시대와 장소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말 그대로 고구려는 어디서 나왔냐? 부여에서 나왔고 부여는 어디서 나왔냐? 상리에서 나왔다. 이게 정확한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후한서에는 상리라고 돼 있고 삼국지 얘는 뭐라고 하냐면 콜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수신기라는 책에도 콜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양서 같은 데는 탕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사에는 생리로 돼 있고 논영에는 탕리로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무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뭉뚱그려서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코이로 돼 있잖아요. 이게 가장 오래된 명칭이거든요. 여기서 왜냐면 동이족 중에 하나로 지칭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후대에는 뭐로 바뀌냐? 코리로 바뀐 거예요. 이게 나중에 뭐냐? 고구려가 되는 거예요. 고구려. 근데 고구리라고 읽어야 된다. 그거에 찬동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원시 고구려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동명이 출발한 코리국이 그러면 어디 있느냐? 근데 북한에 이진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제 고조선에 대한 걸 책을 썼죠. 그런데 이분 얘기는 서요하의 상류 지역에 있었을 것이다. 그랬는데 재밌는 게 우리 이제 그 경주 쪽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정영진 씨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우시라 교수님하고 이렇게 친구예요. 그 두 분이 현지 조사를 갔는데 이 시라무렌 서요하죠. 서요하 상류의 시라무렌 쪽에 이 지금의 어디냐면 정확한 위치가 파림작이에요. 파림작이 간합 달소목에 진적지사라는 절이 있어요. 이 절의 우측에 꼭대기 절벽 위에 이렇게 보면은 도석산이라는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병아리하고 똑같아요. 병아리 바위. 그리고 뒤에 알 낳는 구멍이 있고 밑에 이렇게 쭉 성혈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겁니다. 요게 그 절이거든요. 요거 보세요. 병아리, 완전히 병아리죠. 이걸 이제 찍었어요. 올라가서. 여기 보세요. 이게 병아리인데 여기에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근데 여기만 뚫려요. 이게 알 낳는 구멍이죠. 요 밑에도 성혈이 쭉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아까 뭐라 했어요? 닭의 그 계란같이 생긴 게 동동동동 떠와서 내 입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애를 임신한 거죠. 그 위치가 어디냐, 그게 여기죠. 지금 지도상으로는 이게 서여화예요. 이게 요한데 갈라지죠. 동요하고 서여. 이게 서여화예요. 쭉 간데 여기가 파림작이에요. 이 바위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위치입니다. 그쵸? 지금 여기가 심양이고, 이게 요하고. 바로 요 위치에 누가 있었느냐? 코리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물증으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찍어온 이 사진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명이 여기 보면 삼국유사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세요. 삼국유사를 다시 한번 설명해. 동부여조에 헤브루의 신하인 아남불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장차 내 자손으로 하여금 이곳에 나라를 세우니까 너는 이곳에서 피하라. 다른 데로 옮겨라. 그것은 동명이 장차 일어날 조짐을 말하는 것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 거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건 고구려조입니다. 같은 삼국유사에.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다. 이제 이해가시죠? 졸본부여가 고구려의 시원이 될 때. 이것은 동명제가 고주몽이 아닙니다. 동명이에요. 동명제가 졸본부여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졸본부여를 세운 거예요. 세운 거예요. 시조예요. 이 졸본부여 역시 북부여의 별개의 도읍지였다. 그러니까 이 졸본부여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 북부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북부여를 지금 뭉개고 졸본부여가 들어섰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고구려는 졸본부여다. 그러면 이 졸본부여는 누가 세웠냐? 동명제라는 분이 세웠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북부여를 이룬 거예요. 별개라고 했잖아요. 별개. 별개라는 건 다른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누굴? 그전에는 북부였고.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은 동부여의 왕인,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 뭐라 했어요? 동부여의 왕인 헤브루에게 그 신하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얘기해. 장차 내 자손이 여기다 나라를 세우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너는 비켜. 그래갖고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어요. 그때 누가 세웠다? 이 땅에다가 동명이 나라를 세운 거다. 새로운 나라 이름이 뭐냐? 졸본부여다. 이거 졸본부여.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디냐? 졸본이라. 이거 졸본. 예. 같은 책에 동부여조에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동부여. 동명이 왕이 되는 거라. 또 북부여조에 뭐라 그러냐면 동명제가 북부여에 이어서 일어났다. 여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예,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예요. 북부여조에. 그 동명이 세운 누가? 졸본부여는 북부여에 이어서 일어난 나라다 이거예요. 그럼 도읍이 어디 있었냐? 여기 있잖아요. 졸본천에 있었다. 그래서 졸본부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곧 고구려의 시조다. 고구려가 아니에요. 고구려가 아니고 고구려의 시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구려의 시조. 그럼 고구려의 시조가 누구예요? 동명이죠. 왜냐하면 고주몽이가 어디로 도망한 거예요? 동부에서 졸본부여로 도망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육불도 청나라 때 유명한 이제 대학자죠. 이분도 뭐라냐? 동명제가 북부여를 계승하여 졸본천에 도읍한 것이 바로 졸본부여고 이것이 바로 고구려의 시조가 되는 것이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코리족이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이거 어디서 도대체. 그래서 그걸 테마로 삼아서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몽골 박사인 제가 이제 가장 아끼는 후배 박원길 교수가 그걸 찾아냈어요. 그래갖고 이제 동몽골을 저희가 답사를 했습니다. 집도 없어요. 텐트 가지고 이렇게 그냥 맨바닥에서 텐트 치고 자고 그래갖고 이제 저는 막 한기가 들어와서 막 굉장히 고생했는데 국경지대입니다. 동쪽 제일 끝. 거기가 이제 하링골 섬이라는 곳인데 여기 도르노도 아이막 요거는 이제 아이막은 도입니다. 여기 이제 한 면소재지 정도 하링골 섬. 거기에 이제 보이른이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석상이 있어요. 근데 그 석상을 그 동네 사람들은 뭐라냐면 코리왕의 석상이에요. 코리왕. 근데 희한한 게 몽골 사람들은 우리 민족, 우리 한국을 부를 때 솔롱고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희한한 게 이 지역에서만 코리라고 불러요. 코리. 그러니까 희한하죠. 근데 거기에 동서남북 중 5방이죠.
근데 이 코리왕의 석상이 어디냐? 중간에 있어요. 가운데 센터에. 그런데 가보니까 그 옆에 있는 석상이 두 개가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석상이 있었고 근데 모가지가 다 잘렸어요. 근데 코리왕 석상만 목이 안 잘렸어요. 그 정도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석상을 굉장히 보호했던 거예요. 5개의 언덕이 있더라고. 그리고 그 밑에를 이렇게 보니까 토성이 있어요, 토성. 예. 그러면 이게 뭐냐? 오녀산이에요, 오녀산성. 국내 성도 보면은 채석장이 있거든요. 그게 오녀봉이에요. 그러니까 이 5개라는 오방사상이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여기서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라강이라는 강이 흘러요. 이게 국경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농경지가 남아있어요. 누가? 코리족이 농사를 지었다는 농경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 교수한테, 야, 가보자. 그랬더니, 못 가요. 그래도, 왜? 그 국경이에요. 안 된대요. 그래서 접근을 못했어요. 그래서 망원으로 멀리서 이제 찍고 그랬는데. 또, 패총도 남아있어요. 거의 우리 쪽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대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아주 재밌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보이른 호수 남쪽에 그 몽골족과 코리족이 사이좋게 살았대요. 초원에서 만나면 서로 손을 흔들었대요. 근데 몽골족은 서쪽으로 떠나고 코리족은 남쪽으로 떠나면서 영원히 만나지 못했답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죠. 그럼 같은 부족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족속이에요. 그러면은 몽골은 어디서 나왔냐? 코리족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몽골 비사를 풀어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박원기 교수가 쭉 풀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한인골 섬의 동쪽에 국경지대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대흥안면 산맥이 이렇게 딱 가로막혀 있어요. 근데 그 산자락에 대흥안녕 쪽이죠. 노모로그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이제 거의 자연공원인데 거기에 뭐가 남아있느냐? 거기 있는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적석청에 남아있어요. 누가 했느냐? 한인골 역사박물관장이 이걸 보고한 거예요. 적석청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서남쪽 그걸 수아바타르 아이막이라 그러는데 여기에도 피라미드 형태의 적석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나린강가에서는 저희 은사님인 손보희 교수님이 여기서 고구려 유적을 찾아냈죠. 그래서 성터하고 적석총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이 고구려 장수왕이 유연하고 갈라먹었던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차지했던 바로 지두라는 세력이 여기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복기대 교수가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 홍산문화에서 후기, 그 다음에 소화연 초기에 해당하는 토기를 여기서 발견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고대 루트예요. 이동 루트예요. 근데 우리 쪽에서 이게 요소 쪽에서 딱 치고 올라가면 바로 어디 가냐면 다린강가가 나와요. 다린강가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약간 꺾으면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어디가 나오냐? 한인글솜. 아까 그 코리족 거기가 바로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다린강가. 이게 지금 국경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제 코리왕의 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동해 간 거죠. 이렇게. 이게 보이른 호수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요거는 지금 국경이고 여기가 이제 중국이에요. 여기는 소련이고 러시아고. 근데 여기에 호른페이 호수라고 여기 굉장히 넓은 호수가 있어요. 이게 대흥안녕산맥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딱 마주치죠. 여기 대흥안녕산맥. 근데 여기에 큰 초원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호륜페이 호수에 뭐가 나오냐? 비파형 동검이 나와요. 여기 이 호수는 호륜 호수라고 보이른 호수를 합해서 이 부르는 거예요. 허린발라우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여기 이제 이 이민하라는 강이 있어요. 이 강가의 옆에 이제 지금 광산을 파는데 그 광산에서 뭐가 나오냐? 비파형 동검 하나가 나왔어요. 요게. 근데 길이가 얼마예요? 34.4cm예요. 이거 어떻게 생겼나? 이거예요, 이거. 아주 전형적인 비파형 동검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게 이제 호륜호죠. 요게 보이른호고, 여기. 요 초원지대예요. 여기는 대흥왕년섬이고. 여기서는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형태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전형적인 비파형 동검.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조양에서 나타나요. 조양현 12대 영자에서 나타난 게 가장 전형적인 거거든요. 근데 A형이 있고 B형이 있어요. 요게 B형이에요. 해당돼요. 거의 시원에 가깝죠. 주로 어디서 출토되냐? 요령성 서부 지역에서만 출토돼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지역을 보면 조양, 건평, 부신, 객자, 능원, 의연, 금주 이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연대는 보통 기원전 9세기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비파형 동검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누굴까? 그게 아까 설명해 드렸던 바로 원시 코리족이에요. 그러니까 코리족이 그쪽에서 이동해서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자, 요게 조양인데 여기에서 주로 나타나는 비파형 동검이 여기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뭐라 했어요? 홍산 후기에 여기를 올라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복기대 교수가 여기서 이제 토기를 찾았잖아요. 그 홍산 후기에 해당되는 소화연하고 여기서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루트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이 보이른 호수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코리왕의 석상, 그리고 토성, 그 다음에 패총, 그 다음에 농경지. 이게 원시 코리족이에요. 이들이 남긴 것이 뭐냐? 이 석상 이것도 되지만은 바로 비파형 동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초원지대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일로 내려온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코리국이죠. 코리국. 예. 이 코리국이 그게 뭐냐면 여기 뿅아리 바위예요. 그 뿅아리 바위가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이동해서 졸본 쪽으로, 이 졸본이죠. 이쪽으로 이동해 가는 것이 누구냐? 동명이라는 집단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지금 우리 시원사를 풀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지금 요 지역이죠. 여기요. 요 지역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이게 대흥안정산맥이니까 요 지역에서 적석총이 나타난다. 그럼 여기만 나타나요? 아니야. 여기도 나타나요. 여기도 적석총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루트가 뭐냐면 고구려 루트라는 거죠. 예. 그거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수아바타르 다린강과 섬이거든요. 이 지역하고 이 지역에서 하린골섬 두 군데에서 이 적석총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몽골 비사에 보면은 부이르라는 지명은 이거는 부유르 이렇게 읽어요. 이건 뭐하고 똑같느냐? 한자로는 페이라고 읽는데 이거는 부유이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 부여예요. 예, 후유. 근데 지금 여기에 살았던 종족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지도에서 봤던 이 지역에서 살았던 종족이 누구냐? 타타르예요. 몽골족하고 타타르가 같은 시원인데 나중에 원수가 되잖아요. 왜냐면 그 아버지를 죽이잖아요. 징기스칸의 아버지를. 그게 타타르족. 이 타타르족이 바로 부여족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타타르족의 원래 유목지가 어디냐? 부이르예요. 부이르.
부이르가 뭐냐면 보이르예요. 지금 호수. 요 호수가 이름이 보이른 호수예요. 보이르 호수. 보이르가 뭐냐? 부여예요, 부여. 이게 여기 보세요. 여기 페이잖아요? 이거 페이. 이걸 어떻게 읽느냐? 부유예요, 부유. 여기 부유. 그러니까 부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원시 코리족 아니면은 부여족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들이 이동해서 뭘 건국했냐? 졸범부여를 건국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지도자가 누구냐? 동명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답사했을 때 이게 보이는 호수예요.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거보다 그 위에 있는 거 호리노는 더 넓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석상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호하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게 볼록볼록해요. 이게 초원지대라 잘 모르는데, 여기 둔덕이에요.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밑에 여기 토성이에요. 여기가. 여기도. 여기 둔덕이에요. 예, 근데 직접 가서 보셔야 되는데,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금은 요거를 어디다 옮겼냐면 없어질까봐 지금 그 울란바토르 국립박물관에다가 옮겨놨어요. 센터에다가. 탁 들어가면 아주 잘 모셔놨는데, 그 이전에 이제 박홍길 교수가 사진 찍은 걸 이제 저한테 줬는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 목이 안 잘렸어요. 다른 거 두 개는 여기 목이 댕강 잘랐어요. 그래서 세면 콘크리트를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러한 석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그거는 흑융화 문화부터 우리 복기대 교수가 이제 그 밝혔는데 흑융화 문화에 백음장한 유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갖고 어디로 가냐? 홍산을 거쳐요. 그래갖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은 우리가 돌하루방, 지금 제주도 돌하루방은 몽골에서 왔지만 이 요소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의 시원은 흑융한 문화부터 시작된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 한 줄기가 어디로? 동몽골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석상들이 남아있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석상들이 분포되어 있는 거를 이 몽골 학자가 이렇게 찍어놨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다 찍어놨죠. 여기 알타이 쪽까지 있잖아요. 근데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다림강가. 여기가 이제 하림골섬이고, 예, 주로 이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게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 다림강가 여기서. 예, 이거 이제 복기대 교수가 이제 찍은 거고.